3번 지문 마무리하고 오늘 6강 다 끝낼 거예요. 총 4지문 하겠습니다. 5강의 3번 지문입니다. 준비됐으면 갈게요. 네, 사업 비즈니스 파트너 찰스랑 내가 지금 둘 다 리더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업에 둘 다 동업자로서 Embrace the servant leader's way of doing things. 업무를 수행하는데 섬기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수행한대요. 리더로서. 그래서 섬기는 리더의 업무 수행 방식을 수용했습니다. 리더니까요. 찰스, 나 둘 다 동업자니까 CEO로서, 리더로서 섬기는 리더의 업무 수행 방식을 수용했다. 받아들였다. 채택했다. 어답, 채택하다. 과거 시제로 맞춰 써보면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accepted 이런 단어 바꿔 쓸 수 있겠네요. embrace, adopted, accepted. 그러면 이 지문의 핵심 키워드는 뭐야? 섬기는 리더의 업무 수행 방식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누가 섬기는 거예요? 리더가 고객들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고객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리더를 섬기는 거예요? 보통 리더들은 누군가의 섬김을 받겠죠. 리더 자리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반대 개념으로 쓰인 거죠. 그죠? 리더의 마인드가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면 안 된다. 솔선수범해서 리더가 먼저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리더의 입장에서 리더가 누군가를, 고객들을, 아니면 직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죠? 조금 과대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그렇게 솔선수범의 의미로 서번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In other words, 1번에 핵심 킥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다시금 한 번 더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연결어 문제 나오면 that is 정도로 패러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죠? That is,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nothing was beneath us. beneath, under. 그지? 이런 표현들 다 같은 표현이죠. 또 뭐니? 뭐뭐 아래에, below. 그지? 이런 표현들. 뭐뭐 아래에, below도 있고 언더도 있고 이런 표현으로 바꿔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어떤 것도 우리 아래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리더라고 치면, 그죠? 리더 아래에 있는 게 아니야. 발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치? 리더도 솔선수범해서 현장에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직원들한테 보여줘야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따라할 거 아니니? 이런 거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함의 추론으로 출제될 수 있다. 이번에 선생님이 문제 하나 내봤습니다. 그죠? 그 함의 추론 알려준 거 밑에, 그치?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다. 그 표현 또 냈는데, 이런 것들도 짤막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공부해 주셔야 될 거예요. 내가 이것도 추가적으로 낼 거야. 자, 이것은 결국엔 무슨 얘기냐. 야, 그 어떤 것도 니네 발 아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치? 동등한 입장이라 생각하고 똑같이 같이 일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돼. 즉, 그 어떤 것도 nothing was 열등하다, inferior. 뭐뭐보다 열등한 inferior to습니다. 아니잖아요, 선생님. 뭐뭐보다니까 비교급은 뭐뭐보다, 뭐뭐보다 더 뭐뭐한 than 쓰는 거 아니에요? superior랑 inferior는 than 대신에 to를 씁니다. 이렇게 뭐뭐보다 열등한 그런 반대의 개념의 단어는 뭐겠어? superior겠지. superior도 뭐뭐보다 우수한, 우월한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전치사 to를 쓴다고요. 아시겠죠? us 붙여주시면 돼요. superior to는 당연히 안 되고요. 자, 그 어떤 것도 우리보다 더 열등한 건 아니야. 그지? 그렇게 열등한 존재로서 발 아래 두려고 하지 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로 패러할 수 있다. 열등한 뜻 모르면 알아서 정리하셔야 돼요. 영어만 적어놓고 무슨 뜻이지? 이러고 있으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야. 열등한. 자, 지금까지 이제 섬기는, 그지? 리더의 업무 수행 방식이 뭔지.
자, 3번 we lead by example. 이게 솔선수범하다라는 수거적 표현입니다. 과거 시제로 레드가 됐고 솔선수범하다. 먼저 본보기를 보여서 하는 거죠. 우리는 리더로서 솔선수범했고요. did the work.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when이나 if로 시작하는 접속사는, 그치? 앞에 있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도입 부분에, 그치? 중요한 단어를 언급한 다음에, 혹은 뭐 어떤 정의가 왔어. 정의, definition.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줄 때 우리 상황 제시를 하죠. when이나 if. 자,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순서 배열로 출제됐을 때, 그치? 맥락을 파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When any new salesperson came into the store. 어떤 새로운 신입사원이 그들이 운영하는 매장에 들어왔을 때 신입사원은 would look around. 주변을 둘러보더니 notice 찰스. 얘 리더잖아. 그치? 찰스가 polishing some corner of the floor. 그 매장의 바닥 구석구석을 찰스가 닦고 있는 걸 보았고 and 그리고 목적어 두 번째. 그치? 목적어 두 번째잖아. 얘 첫 번째, 얘 두 번째. 내가 나도 찰스랑 동업자니까 나도 리더지. 그치? 리더로서 flour는 뭐야? 밀가루야. flour.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을 보았대. 그리고서는 assume the decision maker was not present.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부재하는 거지. 그래서 not present 한꺼번에 absent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겠어? 야, 여기 리더가 없나 보네. 의사 결정권자가 was not present. 없나 봐. 왜? 뭐 일개 직원처럼 그지? 바닥 닦고 있고 밀가루 뒤집어 쓰고 있고 그러니까 리더 느낌이 없으니까 신입사원이 그렇게 오해를 했다. 여기 상황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would는요 뭐뭐 하곤 했다라는 습관을 나타내는 would. 사실 would랑 used랑 그냥 의미 같습니다. 같다고 보세요. would랑 used 차이가 있긴 있어. 규칙적이냐 불규칙이냐. 근데 그런 문제 출제되지 않으니 used to 동사 원형도 뭐뭐 하곤 했다. would 동사 원형도 뭐뭐 하곤 했다. 그죠? 얘 뭐뭐 하곤 했다야. 그죠? 매장에 들어와서는 둘러보더니 찰스랑 내가 직원으로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서 여기 리더가 부재하구나 라고 그렇게 assume 추정하곤 했습니다. look around 하더니 notice 하더니 그 다음에 assume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동사의 형태를 물어볼 수 있어요. 당연히 would에 걸쳐져 있으니까 원형 써야 되고요. 괜찮지? notice에 별표하세요. notice는 지각동사예요. 그죠? observe, notice 다 보고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거니까 시각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이랑 ing 혹은 pp 형태 쓸 수 있어요. 지각동사. 목적격 보어 자리 polishing을 쓴 이유는 뒤에 some corner of the floor. 그죠? 목적어 다시 갈딱 있고 찰스가 직접 닦는 거니까 능동입니다. 폴리시도 괜찮아요. 그죠? 원형의 형태도 괜찮습니다. 근데 닦고 있는 그지? 그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ing 붙인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고 내가 밀가루로 뒤집어 쓴 것을 알아차렸다, 보았다. 얘는 pp 형태예요.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밀가루를 뿌린 게 아니라, 그치? 내가 covered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pp 형태로 와줘야지. covering 오지 않게 조심하시면 돼요. 심지어 뒤에 목적어도 없어요. covering 목적어지. covered는 목적어가 없어요. 괜찮지? 그래서 시험 문제는 폴리싱보다도 covered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covering으로. 어법, 그치? 밑줄 닫혀놓고 틀린 거 골라라 할 때. 좋아요. 여기는 지금 일화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신입사원의 would입니다. apostrophe d would hand off whatever he was selling to me. 그가 나에게 팔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whatever 그 무엇을 건네주고는 would say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Can you give this to the owner? 야, 이거 네 CEO한테 전해줄래? 이렇게 말하곤 했대요.
내가 CEO인데 말이죠. whatever 별표하세요. what이든 whatever든 what은 늘 언제나 every time 불완전해요. 뒤에 보니까 he도 있고 was selling 동사도 있고 to me 전치사니까 목적어가 없어. sell 팔다 뭘 팔 건데 목적어가 없어서 목적어를 대신하는 whatever. 여기 however, whenever 뭐 이런 걸로 문제 내겠지. 그치? 근데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리고 잘 봐. 자, however, whenever은 복합 관계부사절이잖아. 여기는 지금 명사절로 쓰여야 돼.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인데 어떡해. 그치? 그러니까 명사절 역할을 하는 whatever 온 거예요. whatever가 당연히 부사절 역할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서는 명사절 whatever로 쓰였다. 됐습니다. 선생님 그럼 얘 선행사랑 관계대명사로 쪼개서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면 되죠? 어떻게 쓰면 돼요? what도 더띵 that 뭐 이렇게 쓰잖아. 더띵 which 이렇게 쓰죠. 그죠? 근데 whatever ever가 붙었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럼 everything, nothing, anything 중에 뭐 쓰면 돼? anything 쓰면 되지. 그래서 anything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당연히 대시나 which를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어법 변형?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whatever 바꿔서 anything that, anything which로 당연히 나올 수 있어. 니네 어법 다 변형돼서 나오는 거 알지? 계속이요. 어법 중심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만 6번입니다. 자, 근데 now 이제 자, 내가 여기까지 계속 일화를 설명해 줬어. 근데 지금 앞서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럼 매장 가서 리더가 열심히 바닥 닦고 밀가루 뒤집어 쓰면서 빵을 직접 계속적으로 평생 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만들으라는 건가? 오해하지 마. 그런 얘기가 아니래. 자, 만약에 찰스랑 내가 리더로서 had remained in the bakery for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그 현장에서 베이커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당연히 리더가 계속 현장만 있으면 안 되지. 프랜차이즈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에 그지? 사업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도 물론 필요해. 근데 계속 머물러 있었다 쳐.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얘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가 되는 거야. 과거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 근데 그렇게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가정법의 과거 완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 어법적인 form은 가정법 if 그리고 뒤에 had pp 오고 주절에는 당연히 우쿠슈마이트 동사 온다 우쿠슈마이트 그 조동사 온 다음에 뒤에 have pp 오죠. 그죠? 그래 그렇게 오랫동안 현장인 베이커리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우리는 리더로서 아마 would not have been able to grow and scale 성장해 키워서 그지 확장시키고 이러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I'm not saying you should be sweeping the floor forever. 영원히 바닥을 네가 쓸고 닦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그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몸소 보여주라는 얘기야. 괜찮지? 좋습니다. 자 일단은 스케일 정도 원래 스케일 뭐 규모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는 to 동사원형으로 쓰인 거니까 동사로 쓰였겠죠. 그쵸? 그래서 뭐 확장하다, expand 이런 단어 바꿔 쓸 수 있어요. enlarge 이런 거 다 확장하다, 키우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뭔데? 바로 7번이야. 7번은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 그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래? 모델링이래. 별표. What is important? 중요한 건 뭐라고? 본보기가 되는 거래. 본보기가 되는 거. 그지? 본보기가 되고 몸소 보여주는 것에 대한 초점으로 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 그럼 모델링이 또 엄청 중요한 단어로 쓰이겠네? 그러면 패러에서 써볼까? exemplify. exemplifying으로 써볼까? 모델링이니까 전치사 뒤에 동명사 형태로. 자 그리고 모델링, 모델 몸소 보여주고 직접 보여주는 거잖아. demonstrate가 얘들아 시연하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뭐 이 정도 그 형태에 맞춰서 뭐 이 정도 바꿨으면 될 것 같아. demonstrating. 그지?
왜냐면 뒤에 what is important라고 하는 목적어 다시가 보이지, 그지? 중요한 거 모델링에 관한 것이다. 중요한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다. 중요한 그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다. ing 동명사 목적어 다시 what is important 명사절이 온 겁니다. 그래서 ing로 다 바꿔서 표현해 봤습니다. 자, 만약에요. cleanliness and details. cleanliness 뭐야? 청결이지. 근데 본문에서는 cleanliness로 났지만 이 지문을 설명하는 무관한 문장을 고르세요 할 때 선지에 위생 이란 단어로도 나올 수 있어요. hygieni란 단어가 있습니다. 위생, 청결. 자, 당연히 식품과 관련된 일을 하니까 베이커리라면서요. 그러면 위생과 디테일, 세부적인 부분들이 중요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뭐하래? be sure 하세요. come into 하세요. jump in 하세요. 명령문으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화자의 의도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그럼 7번 이후부터의 이 내용들은 전부 다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요. 그럼 뭘 확실히 해야 되냐? Be sure that 이하를 확실히 해야 된대요. You are not above doing the work and pitching in. 이 부분도 중요하다 얘들아. 이 부분도 줄 쳐줘야 될 것 같아. 너는 are not above doing the work. 여기는 above를 썼네. 위에는 뭐 썼니? beneath를 썼네. 그치?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충분히. 정말로. be not above 일을 하는 거 피칭이는 협력하다라는 뜻이에요. collaborate, cooperate 이런 단어랑 바꿔 쓸 수 있어요. 그죠? cooperate는 알 것 같아서 collaborate 하나만 적을게요. 협력하고 일을 하는 것 위에 네가 있으면 안 된다. 네가 그걸 내려다보고 있으면 안 돼. 네가 해야지.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기꺼이 해라. 마다하지 말아라. 여기서는 not이라는 부정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걸 다시 정리해볼까? 그러면 be not above 정리해. 왜냐면 내가 맥락상 다른 표현 적어줄 거거든. be not above 실제로 내가 정리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정리해서 공부를 하세요. 자, 결국 마다하지 말라는 건 기꺼이 해야지 기꺼이 라는 표현이에요. 기꺼이 해라. 그치? 기꺼이 해라에는 not이 없어 얘들아. not을 쓰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같은 표현 적어주면 be willing to 있지. willing to 나올 수 있지. 바꿔서 나올 수 있지. 자, 여기는 be not above가 나와서 ing가 왔어. 어법 문제로도 또 나올 수 있어. be willing to로 바꿔가지고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게끔 만드는 거야. 그치? 여기 본문에는 ing지만 여기서는 be willing to 쓰였으니까 또 동사로 쓰일 수 있는 거지. 어법 문제든 아니면 앞에 있는 어휘 문제든 출제할 수 있다는 거야. 계속 come into your workspace. 그러니까 업무 현장에 직접 네가 들어가가지고 how you can help. 리더로서 네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봐. 만약에 it's clear 뭐가 that your team이 is in the weeds. 줄쳐. in the weeds. 줄치세요. 무슨 뜻인데 이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치? 어려움에 처해 있대. 팀들이 일에 대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얘기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그치? 뭐 일에 압도당했거나 힘들거나 너무 바쁘거나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바꿀 수 있겠지. 우리 오버웨밍 하지 않았니? 안 했나? 미석이랑 헷갈려가지고. overwhelmed. 왜냐면 팀이 압도되는 거니까. 팀이 압도되는 거야. 압도당하는 거죠. 압도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수험. 얘는 진짜 바쁜. 얘는 압도당한. 이런 표현으로 맥락상에, 동의어는 아니지만 맥락상에 어울릴 수 있다. 얘들아, 이 구절 여기 있지.
그리고 끝나고 여기 동사 원형 왔어. 점핑 쓰면 안 돼. 왜 그렇게 쓰고 싶을까? 여기 컴마 있잖아. 분사구문인가? 점핑인. 잘 어울린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프절 있고 문제 끝났으니까 주절이 와야 돼. 주절의 자리에 어떻게 ing가 오니? 그럼 뒤에 동사 또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없는데? 그럼 당연히 동명사 점핑 혹은 뭐 분사구문 안 되지. 그지? 안 되지. 여기 동사 주절이니까 주어 생략한 you 있다 치고 점프인이 와야지. 어법 문제 이렇게 나와. 얘는 안 돼. 그래서 이 지문에 지금 킥의 문장을 뽑으라면 7번, 그지? 7번, 8번 요런 표현들이 되겠죠. 결국에는 본보기가 핵심이다. 이 얘기인 거야, 그지? 본보기가 핵심이다. 본보기를 보여라. 이게 지금 킥입니다. 킥. 자, 그래서 마지막에 리더의 진정한 역할이 얘기하고 있죠. 리더의 진정한 역할. 알고 있는 거 굳이 안 써도 돼, 얘들아. 그냥 한 번 더 흐름을 정리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한 번 더 썼습니다. 주제 한번 써볼게요. 주제, 이 글의 주제를 뽑아봅시다. 어떻게 좀 뽑아보면 좋냐. essence of 키워드는 써줘야지. servant leadership. 그냥 리더십으로 해볼까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근데 뭘 통해서 서번트 리더십을 우리가 행할 수 있지? through 뭘 통해서? modeling and 본보기를 보여야지. 솔선수범해야지. 그러면서 리딩 해야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지. 그치? by example.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스토리 중심이잖아. 그치? 스토리잖아 이거. 이야기지. 이야기 중심으로 나와 있는 지문들이 만약에 변형이 되면 얘 원래 순서 배열 문제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러면 만약에 변형이 되면 이런 스토리 중심은 순서 배열이나 삽입으로 많이 출제가 돼. 순서랑 삽입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야기 중심은. 그래서 얘는 한 4번 정도의 A를 깔고, 그지? 솔선수범해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핵심 내용을 얘기했어? 주제를 깔았어? 그런 다음에 예화를 보여주는 A가 되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서 B로 잡고. 근데 뭐 예시처럼 열심히 일하라고는 했지만 오해하지는 마라고 오해 소지가 있을 만한 것들을 풀어주기 위한 B번이 또 깔리고, 그 다음 8번으로 가서 C가 되면, 그래 뭐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뭐 이런 위생이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중요시 생각이 되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협력하고 일을 같이 하고 일해야 된다.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죠. 괜찮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6강으로 가겠습니다. 6강 6강의 1번부터 보시면 돼요. 자, 어떤 반이 얘들아 4번도 나가고 있대. 4번도 나가고 있대. 너네 4번 나갔어? 안 나갔어? 그 화목반에 윤규라고 있는데 윤규네 선생님은 4번도 나갔대. 근데 뭐 일단은 내가 전달받은 거로는 1, 2, 3번이 시험 범위라고 해서 일단 1, 2, 3번 시험 범위를 나갈 건데 일단 다 나갔다고 그 책을 버리면 안 돼. 알겠지? 거기에 필기하고 공부를 일단 해야 되니까 1차적으로. 거기 4번이 있어요. 지문에. 그러니까 일단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모의고사 하고 나서 만약에 4번도 낼 거야. 선생님들이 시험 범위 계속 추가적으로 내시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책 다 했다고 버리지는 마십시다. 자, 1번.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요. The practice of permitting aliens to vote. 몇 가지가 주어 보네요. 근데 오브가 있고 뒤에 ing 깔렸어요.
permit은 허용하다, allow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 뭐가 오느냐? 투부정사가 옵니다. 자, 대상인 alien은 외계인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지금 상황상 우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낯선 사람, 외국인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to vote, 투표할 수 있도록 permitting, 허용하는 관행이 어디서? 미국에서. 미국에서는 원래 선생님 투표권은 그 나라에 있는 국민 시민한테만 주는 거 아닌가요? 그치, 맞지. 그걸 배타적인 시민권이라고 해요. 얘들아 집중해. 다른 데 주변 들어보지 마. 나만 봐. 내용을 봐야 돼. 왜 그래? 자, 그래서 뒤에 있는 투부정사 체크하시고, 다시 흐름이 끊겼는데, 외국인한테 원래 투표권을 주지는 않죠. 그지? 당연히 시민에게만, only 시민, 시티즌에게만 당연히 투표권을 주자. 그걸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타적 시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배타적 시민권이요.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네요. 야, 외국인한테도 투표할 수 있게 권한을 주자. 그치? 자, 그것에 대한 관행입니다. 자, 근데 그 관행이 could be seen as comparable with the idea. 뒤에와 같은 이러한 아이디어와 양립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양립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어요. 양립하다라는 건 같이 간다는 얘기야. 어떤 공간이나 지역이나 한 나라에서 서로 상반되고 대조적인 개념이라고 해도 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지? 이것도 인정이 되고 저것도 인정이 되고 서로 다른 개념인데 반대 개념임에도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진행이 되고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은 당연히 균형이 제대로 맞춰질까요? 안 되지. 서로 아이디어 자체가 서로 상반됐는데 양립을 하더라도 결국에 균형을 유지하기엔 쉽지 않죠. 유지하기 어려운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일단 뒤에 있는 아이디어를 볼게요. 내가 아까 배타적인 시민권 얘기하지 않았나요? exclusionary citizenship. 그죠? exclusionary는 배타적인. 그죠? 배타적 시민권. 시민에게만 투표권을 주자. 그죠? 시민에게만. 다른 거 다 배제하고 시민에게만. 그래서 배타적인이 들어간 거예요. 자, 같은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더 익숙한 표현이 있어요. exclusive일 거예요. exclusive. 그죠? exclusionary보다 exclusive. 이 표현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제한적으로 citizenship, 시민권에게 투표권을 주자. 그지? restrictive. 뭐 이런 표현들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엔 아이디어가 이 관행과, 잘 봐라. 이 관행과 versus. 이 아이디어는 지금 versus 했어 지금. 얘랑 얘야. 어때 서로? 반대야. 근데 서로 양립되어질 수 있다고 봤대 미국에서는. 근데 양립이 계속 됐어? 안 됐어. 유지하기에 어려운 균형입니다. 자, 양립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 양립할 수 있다고요? 양립해? 같이 가요? 네. 일관되게 쭉 일치한다. 같이 간다. 같은 손으로 쭉 간다. consistent라는 표현이 있어요. consistent. 얘들아 단어를 암기할 때 특히 이런 단어들 어려운 단어를 암기할 때 그냥 그 단어 뜻 자체로 외우면 안 돼. 뭔가 모션을 취하면서 느낌적으로 암기를 해야지 그 단어 자체로 외우면 나중에 해석할 때 매끄럽지 않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일관된, 양립되는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데 근데 서로 지금 아이디어와 관행 자체가 성격이 달라서 결국 부딪히게 되고 그러니까 hard balance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화살 표시 봐봐. 서로 반대인데 얘네가 양립한데 그러니까 hard balance가 되는 거지. 괜찮지? maintain 유지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sustain 유지하다 이런 표현 또 있어요. 그죠? 한 개 정도만 적어볼게요. 결국엔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어려운 균형이다. 굉장히 모순적이다. 모순적이잖아요. 그치? 양립한다는 두 개의 개념이 서로 반대 개념인데. 가볼까요? 자, 만약에요. The vote overrides. 모든 권리들 중에 투표권이 is in the hands of non-citizen이야. citizen 시민인데 non이 붙었으니까 비시민이 되겠네. 시민이 아닌 사람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뒤에 나옵니다만 외국인 거주자들.
외국인 거주자들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 같은 공동생활하면서 거주는 하고 있는데 시민은 아닌 외국인. 그지? 외국인 거주자들. 비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시민입니다. 자, 이런 비시민의 손에 투표권이 놓여져 있다면, 즉, 이 관행처럼 외국인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그렇다면, 왜 should they not count as citizens? 시민이 아님에도 시민처럼 투표권을 가졌다면,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시민이 될 수 없는 건데? 투표권을 가졌는데. 그치? 굳이 거주하는 외국인과 시민이라고 하는 단어 사이에 이런 완전한 구별이 왜 폐지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치? 둘 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시민, 얘는 비시민. 왜? 투표권이 둘 다 있다고 치면 그런 관행이 생기면 그러면 비시민, 시민이라는 이름이 굳이 왜 필요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반박. 그래? 이런 관행이 있으면 그러면 다시 말하면 투표권이 비시민의 수중에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 비시민은 도대체 왜 시민으로 여겨질 수 없으며 그러면 시민과 비시민이라고 하는 단어의 구별은 도대체 왜 폐지되어서는 안 되는 거냐? 디스팅션 체크하시고 abandon 체크하세요. count as는 뭐뭐로 간주되다, 여겨지다. 근데 여긴 좀 의역해서 인정되다로 해석이 됐지만 원래 뜻은 간주되다, 여겨지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별, 완전한 구별, 전반적인 구별, 나누는 거지. division. 나누는 거야? 그럼 separation도 괜찮겠는데 분리, separation. 왜 분리를 하냐? 굳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죠. abandon. 뭐야? 포기하다, 폐지하다, 저버리다, 버리다. 그지? 왜 이 두 개의 구별이 버려져서는 안 되는데요? 폐지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괜찮지? 그래서 abandon 동의어 정리하세요. abolish. 폐지하다. 원래 폐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야. 얘. 버리다. 왜 버려져서는 안 되는데요? 그지? 버리다. disregard. 왜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어때? 맥락상 어색하니? 다 맞지? 다 맞아 떨어지지? 그치? 그러니까 포기하다도 되는 거야. relinquish. 이런 단어 패러. 어볼리시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얘들아. 폐지하다라는 직접적인 단어니까. 자, 지금 외국인 투표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 관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외국인도 투표권을 가질 수 있게 외국인 투표하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시민이랑 구분점이 있어져, 없어져? 없어져. 시민과 구분점이 없어짐.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냐고 얘기하고 있잖아. 계속요. indeed. 실제로 in fact 상관없잖아. 둘 다 똑같은 거 알잖아. 그치? 연결어 문제로 something like they thought 위와 같은 그런 질문들, 그치? 의문제기 반박. 이러한 생각과 같은 무언가는 아마도 lay behind 그 배경에 있었을 거래. lay behind 뒤에 있었을 거래. 뒷배경에 있었을 거래. The disappearance of alien voting. 외국인 투표 폐지, 사라짐. 외국인 투표가 이제 사라졌다는 얘기는 폐지됐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외국인 투표가 사라지고 폐지되었을 때의 사건 그 배경에 앞에와 같은 이런 질문들이 반박이 의문 제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 그럼 외국인 투표 폐지가 되긴 했구나. 이런 관행이 있었는데 양립한다고 했지만 결국엔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결국엔 결론적으로 뭐가 됐어? 폐지가 됐네. 폐지가 됐다고. 왜? 왜 폐지가 됐는데? 왜냐? 1920년 뭐 관행으로 그지? 막 외국인도 투표하게 해줘라 하면서 그런 관행도 그러고 시민한테만 줘야지 그지? 서로 상반되는 게 서로 같이 공존하다가 그러다가 1920년대 이후에 국가에서 땅땅 야 이제 성인이 된 시민에게 뭘 부여하자?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보통선거권을 주자. 보통선거권을 만들어온 거야. 그치? 제정한 거야. 유니버설, 보편적인. 그러니까 보통 선거권. 괜찮아? 보통 선거권이야. 그러니까 미국의 성인이 된 시민들한테 보통 선거권 주자라고 이미 이제 공표가 된 이후부터는 결국엔 어떻게 돼? 외국인은 이제 아웃. 그치? 폐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폐지가 됐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폐지라고 하는 단어 사실은 뭐 사라짐이라는 단어지만 그러면 제거됐다는 얘기니까 elimination 이런 거 바꿀 수 있겠다. 그치? 아까 내가 폐지하다 단어 뭐 적어줬어? 이거 적어줬지? 명사 형태 또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M이야 이거? 자리가 없어 선생님이. 다음에 명사 형태. 네, 그래서 보통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The only way to maintain an exclusionary kind of citizenship. 얘들아 아까 같이 양립했던 아이디어 중에 뭐가 있었어? 배타적 시민권이 있었지. 그럼 이제 얘의 힘이 어떻게 되겠어? 막강해지겠지. 그치? 보통 선거권으로 이제 배타적 시민권의 형태가 점점 더 강화되면서 야 외국인은 저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배타적인 형태의 시민권 그런 것들을 좀 유지할 중요한 어떤 only way 유일한 방법은 was to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 내가 설명한 거 누구에게만 투표를 제한적으로 주는 거야? 시민들에게. 그리고 누구한테는 주지 않는 거야? to residents 살고 있는 사람 거주민. 얘는 시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외국인 거주민이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냥 거주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지. 아시아 사람일 수도 있고 그지? 외국인일 수도 있으니까. restrict 뭐야? 제한하고 한정시키는 거 아니야? confine 그치? limit이잖아 이런 단어.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해. 배타적 형태의 시민권 배타적인 형태의 시민권 그게 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민들에게만 투표권을 제한해주고 나머지 거주민들한테는 not 제한해주는 게 아니야. 주지 않아. residents 이게 뭐야? 거주민.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dweller. dwell 거주하다 살다 서식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dweller. 또 inhabit 서식하다 살다 거주하다 inhabit. tant 그지? 살고 있는 사람 inhabitant dweller 이런 단어. 얘도 약간 좀 시간적인 순서 흐름에 따라서 또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에 순서 배열로 출제될 수 있어. 좀 이따 잡아줄게. 자, 일단 외국인 투표 시민과 구분점이 없어. 그래서 막 이런저런 뭐가 생겼어? 의문점이 생겼지. 자,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일단 그 사이에 보통선거권이 확립이 됐어. 그지? 보통선거권 확립. 그랬더니 뭐가 강화됐어? 배타적인 시민권, 배타적 형태의 시민권 그거 어떻게 됐어? 유지할 필요가 생겼지. 그래서
투표권을 제한시켰어. 누구한테만? 시민에게만 주기로. 오로지 온리 시민만 투표권이 있는 거야. 그지? 시민만 투표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뭐가 없어진 거야? 외국인 투표 폐지가 된 거야. 결론적으로. 그치? 근데 얘가 주제가 아니야. 왜냐? 4번에 but이 있어. but, however가 있다고. 필기하세요? 오케이. 자, but 그런데가 나왔어. 후반부에 그런데가 나왔으면 어떡해? 아, 다른 주제가 숨어 있나 보다. 어떤 상황을 제시해주고 상황을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화자가 또 정확하게 그지 꼬집어서 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but 뒤에가 되겠지. 그런데 주제야. No theory of active democracy. 데모크라시는 민주주의. 근데 적극적 민주주의래. 그럼 민주주의의 아주 성향이 엄청 강한 거지. 그치? 자, 적극적인 민주주의. 그 어떤 적극적인 민주주의의 이론도, 민주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이론도 can countenance. 지지할 수 없다. This distinction. 이러한 차별을, 구분을. 이러한 구분이 어떤 구분인데요? 아까 얘기했잖아. 시민한테만 투표권 주는 거. 그지? 외국인은 주지 않는 거. 시민과 비시민의 구분. 시민이랑 누구랑? 비시민. 비시민이 누군데? 거주하는 외국인. 그치? 이런 구분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왜? 야, 민주주의잖아. 평등해야지. 공평해야지. 시민도 거주하고 비시민도 같이 거기 사는 애들 아니야? 그럼 외국인도 어쨌든 그 시에서,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살면서 그 지역의 규칙을 잘 따르면서 사는 거잖아. 법률, 거기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그 시에서 만들었으면 그거 다 지키고 있는 거잖아, 시민들이. 근데 거기 살고 있는 거주 외국인도 그 법을 지키면서 사니 결국엔 얘네들한테도 주는 거지. 민주주의의 입장에선 그렇다는 거야. 그치? 결론적으로는 지금 외국인들한테 주는 투표권이 폐지가 됐지만 적극적인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다시금 반론을 또 제기하는 거지. 그치? The laws concerning our common life. 이거 봐봐. 시민이든 거주 외국인이든 간에 서로 공통적으로 그치?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공동 삶에 관한 법들이 있을 거야. 공동삶 공유하고 있지? 그러면 그 삶에 대한 법은 must be made by all those who are taking part in it.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야만 한대. 일단 must라고 하는 주제문 시그널이 빵 나왔어. 그치? must, should 이런 표현들. need to. 당연하지. 공동생활에 관한 법은 당연히 그 공동생활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그치? 의해서 만들어져야지. be made. 법이니까 법이 만들어져야겠지. and 그리고 거주가 is the only convincing test whether someone is taking part. 거주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유일한 설득력 있는 기준이야. of 뭐 할 때 whether someone 어떤 누군가가 is taking part 참여를 하고 있냐 안 하냐. 참여하는 사람이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냐. 참여의 기준에서 봤을 땐 당연히 거주하는 사람도 참여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거주라는 개념이 누군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설득적으로 정할 수 있는 설득적인 기준이 될 수 있대. 뭐와 마찬가지로 거주가 중요하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거주가 중요하니까
외국인한테도 투표권 줘야지.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잖아. 그러니까 투표권 줘라. 민주주의의 입장입니다. 마치 뭐처럼 as is understood almost universally. when it comes to 나왔네요. when it comes to 접속사 아니고요. 얘는 뭐뭐에 관하여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to 뒤에 당연히 questions라고 하는 명사 잘 나왔지만 when it comes to 뒤에 ing냐 동사 원형이나 물어볼 수 있어요. ing냐 동사 원형이냐 when it comes to 투부정사처럼 동사 형태를 써가지고 그지? of which citizens 이렇게 꾸며주는 거네. 어떠한 시민이 should have a voice in local government. 지방 정부에서 발언권을 가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야, 지방 정부에서는 어떤 시민이 발언권을 가져야 되는 거야? 발언권에 대한 문제. 누구의 입김이 세야 되는 거야? 어떤 시민이? 그런 문제에 관해서 보통 뭐가 중요한 거야, 여기도? 어떤 시민이어야 돼? 시민, 어떤 시민? 거주 입장이 중요한 거야. 자, 줄 쳐볼게. 지방정부에서 어떤 시민이 발언권을 가져야 할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거의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방정부에서 어떤 시민이 발언권을 가질 수 있지? 그거는 거주하는 시민이 발언권이 더 세단 얘기야. 그러니까 뒤에와 같은 상황처럼 마찬가지로 역시나 거주라는 건 투표의 개념에서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투표권을 누구한테 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기준이 뭐라고? 거주. 뭐처럼 지방 정부에서도 누군가의 입김이 세. 어떤 시민의 입김이 세? 거주하는 시민의 입김이 세. 그치? 그러니까 거주. 오케이? 뭐뭐와 마찬가지로. 이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괜찮지? 뭐뭐에 관하여 이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have a voice는 목소리를 가진다는 얘기니까 발언권이 있다는 얘기고, 결국엔 이 발언권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야? 기준, 거주가 되는 것이다. 그치? 즉, 거주 기반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야. 민주주의 입장의 의견입니다. 이거는. 그치? 거주 기반의 거주연. 거주 기반의 민주주의 정당성. 민주주의의 정당성. 동의어 좀 정리해 볼게요. countenance 지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support 라고 하는 단어. 자, 지지한다고? 이러한 시민과 비시민의 구분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지하지 않습니다지만 지지하다의 의미 결국엔 용인한다는 얘기잖아. tolerate 이런 거 바꿀 수 있어. tolerate 많이 본 거 아니야? 그치? 참다, 용인하다, 수용하다 이런 개념으로 완전 동의어 아닌데 용인하다. 그럼 내가 tolerate 넣어서 해석해 볼게. 그러나 그 어떠한 적극적 민주주의의 이론도 시민과 비시민의 이러한 구분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됐지? 용인할 수 없다는 얘기는 받아들일 수 없고 지지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 됐어? 이런 게 이제 유의어 패러가 되는 거야. tolerate 나한테 문제 낼 거야. convincing 설득력 있는 이란 뜻이네. persuasive 형용사로. persuade 설득시키다란 뜻 아니야? persuade 그치? 동사에서 파생되는 persuasive 이렇게 persuasive 강력한 기준이 된다. compelling 매력적인 설득력 있는 compelling 괜찮아. 어법 문제 한번 내볼까? 얘들아 전치사 뒤에 명사 와야 되지. 명사 절 왔네. 그러면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 그치? 전치사 뒤에 뭐뭐인지 아닌지는 whether밖에 못 와. 선생님 if는요? if도 명사절 있잖아요. if는 동사의 목적어로만 올 수 있잖아. 그래서 of which 블라블라 썼어? 그럼 틀린 거야.
주제 써볼게. 주제. necessity of 뭐가 필요해? 거주. residence. is the criterion. 얘들아 아까 본문에서는 설득력 있는 기준에서 테스트를 썼지. 그치? 여기 기준이란 단어 원래 criterion 기준. 누구의 입장이야? 늘 지금 4번 마지막에서는 민주주의 입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액티브 데모크라시. 적극적인 민주주의에서 투표권의 기준으로서 거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지문이다. 괜찮지? 그러니까 투표권 누구한테 줘야 되냐? 투표권 누구한테 줘야 되냐? 시민권이냐? 아니면 거주의 개념이냐? 거주하는 사람한테 다 줘야 되는 거냐? 그럼 여기에 뭐가 다 포함되는 거야? 외국인도 다 포함되는 거야. 아니면 온리 시민한테만 줘야 되는 거냐? 그치? 이거야. 그치? 네네. 여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문은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물체가 놓인 위치나 장소나 상황, 맥락 이런 것들에 따라서 물체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게 이 지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받는데 What any painting hanging on a gallery wall? 그 갤러리 벽에 걸려있는 어떤 그림이든 갤러리에 있는 그림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No matter how strange it might appear, 아무리 그 갤러리 벽에 걸려있는 그림이 이상해 보일지라도. 얘들아 우리 갤러리에 막 전시되어 있는 사진전 볼 때 되게 멋있는 그림도 있지만 이해 안 가는 그림도 있잖아. 막 추상적인 그림들 막 점 하나 있거나 그지? 굉장히 희한하게 그려진 그런 그림들. 그게 아무리 이상해 보일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의 형태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건 어디에 있어? 갤러리에 있지. 갤러리에 있는 이유는 뭐야? 가치가 높고 작품성이 있기 때문일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또 해석하겠지. 그럼 해석의 다양성이 무궁무진해지겠네? 갤러리에 있으니까. 그쵸? 네. As is the case with 마치 뭐와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처럼 대부분의 추상 표현주의적 그림이 그러한 경우인 것처럼. 얘들아 as is the case with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해서 뭐뭐의 경우도 그러하듯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깔끔할 것 같아. 뒤에 명사의 경우도 그러하듯, 즉 대부분의 추상적 표현 그림도 그러한 것처럼 아무리 그 그림이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말이지 그 이상한 그림을 우리가 갤러리에서 봤으니까 그 그림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석을 할 거라는 거지. 그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그들은 tend to find the meaning in it because 지금 내가 말한 거 여기 해석하고 있는 거야. It is located 어디에 있으니까 갤러리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그림 내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는 경향이 있어.
expressionist는 형용사로 쓰였어. 표현주의적인 요렇게. no matter how 체크 한번 해주고 strange 체크해주세요. strange가 형용사인데 no matter랑 같이 쓰였네. 이 주어의 might appear 동사인데 appear라고 하는 원래 이형식 동사 뭐뭐처럼 보이다죠. 이 동사 뒤에 원래 strange가 있었는데 여기 있는 strange를 앞으로 빼서 no matter how, however랑 같이 쓰인 거야. no matter how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however랑 바꿨을 수 있어. 이때 쓰인 however는 여러분들이 아는 역접의 연결어가 아닙니다. however, no matter how, 부사절로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럼 however 말고 막 whatever, whenever, wherever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맥락상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양보의 의미를 가져야 되니까 however가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strange는 꼭 여기다가 써주는 게 맞아요. 얘들아 이형식 동사니까 당연히 뒤에 형용사 오는 건데 여기 ly 붙여서 왔어. 맞아 틀려? 틀려. 뒤에 동사는 이형식이니까 부사 자리가 아닌 거야. strangely 이렇게 오면 당연히 틀린 거야.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엔 뒤에 있는 문장이네. 그래서 사람들은 갤러리에 있으니까 그림 내에서 의미를 어떻게 해서든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초록색으로 체크한 문장은 얘들아 선생님이 왜 치냐. 이 지문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빈칸 추론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는 거야. 그러면 초록색으로 밑줄 친 부분들은 다 나중에 한 번에 리뷰할 때 아 빈칸 추론 나올 수 있는 부분이구나 염두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consider 예시네. 예시 한번 suppose, imagine, consider. 소다캔 탄산음료 캔 한번 예시로 들어보제. 근데 found 뭐야? PP 형태로 쓰였어. found 성립하다, 아니 설립하다, 창립하다, 건립하다 이런 뜻 있지.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원형의 형태의 found로 쓰였다 하면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럼 얘는 그냥 과거 분사인 거야. found 발견되냐. can found 조동사 can이야? 아니야. consider 동사 원형 왔지. 명령문이야. 그럼 뒤에 소다캔은 그냥 목적어 되는 거고 그 목적어를 꾸며주는 found는 과거 분사 PP형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thrown away도 마찬가지로 과거 분사로 왔는데 과거 분사가 연결어 없이 이렇게 두 개로 해석 이렇게 꾸며줄 수 없으니 얘는 thrown away 버려진 채 과거 분사 구문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 throwing 당연히 꾸밈을 받는 소다캔 탄산음료 캔이 지가 버리는 거야? 대상이? 버려지는 거지? 그쵸? 오케이. 야, 그 길거리 위에 버려진 채로 발견된 소다캔 한번 생각해 볼래? thrown away 버리다 버리다 discard 버리다야. 근데 지금 얘 PP 형태로 왔으니까 discarded. 처분하다 dispose, disposed of 처분된. 뭐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겠죠? 또 하나 5번 문제. 얘들아 여기 found 왔지? 그치? 소다캔 주어처럼 보고 여기 be found 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여기 지금 동사가 앞에 떡하니 있는데 어떻게 동사 형태의 수동태를 또 쓰니? 그치? 자, 만약에 우리가 were to come across this item on the street 이 아이템을 당연히 앞에 있는 소다캔이 될 거야. 그치? 그 소다캔 음료수 캔 그 아이템을 on the street 위에서 우연히 마주친다면 가정법 미래야. 가정법 미래 기본 폼 이프절. 당연히 가정법은 시제가 두 개밖에 없어. 원래 과거랑 과거 완료. 시제를 그렇게 과거랑 과거 완료밖에 안 쓰는데 그런데 미래여도 과거밖에 안 쓰는데 근데 월투가 기본 폼으로 이프절 안에 들어가면 미래를 가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미래에 내가 걸어가다가 스트릿에서 아까 그 캔 음료 캔 그거 다 먹은 거 우연히 마주쳤어. come across 우연히 마주치다 encounter. 그치? 그렇다면 we would no doubt view it as a piece of garbage or rubbish.
아, would가 있네. 동사 여기 있지? no doubt 가로.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그것을 그 쓰레기라고 하겠지. 그치? 그 길거리 있는 그 아이템 그거 can 그것을 쓰레기나 폐기물로서 간주하고 여길 것이다. 쓰레기로 본다는 거네. 그치? 길거리에 있는 캔 음료. 당연히 쓰레기로 보지, 그럼. 그치? 그런데 길거리에 있는 그 음료수 캔 병이 갤러리에 있어. 심지어 되게 예쁘게 받침대 위에 스팟라이트를 받으면서 딱 있어. 그럼 거기 조금 그림이 끄적끄적 하겠지, 그치? 그럼 이제 작품이라고 생각하겠지. 만약에 우리가 saw the very same, the very same, 바로 그 명사란 뜻이야. 그래서 명사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the very를 쓰는 거야. the very. 바로 그 똑같은 물체가 on a pedestal. pedestal은 받침대란 뜻이야. 받침대 위에 바로 그 동일한 물체인 캔을 보았다면. 그지? 보았다면. 자, 그런데 그 물체가 displayed in an art gallery. 아트 갤러리에 전시됐고 PP 형태의 signed by some artist. 심지어 아티스트의 서명이 되어 있고 and given a title such as waste. waste라고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제목이 부여되었어. 그런 상태라면 그렇다면 이 구절 여기서 끝난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would interpret its meaning in a vastly different way. 해석할 수 있어. 우리는 그것의 캔, 음료수 캔, 그치? 그 캔의 의미를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게 될 것이다. 왜?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쵸? 그래서 뒤에 부분이 좀 중요한 얘기네. 여기 부분이 중요한 얘기야, 얘들아. 그치?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되게 다양하게 할 것이다. vastly, immensely, 그지? different, 다양한, 다른이란 뜻이지. 그럼 비슷한 거야? 유사한 거니? 아니요. dissimilar. similar, 유사한. dis 붙이면 유사하지 않은, 다른, different. 같은 뜻이야. 그러면 얘는 돼. different 대신에. 근데 얘는 안 돼. 어떤 거? 동일한. 매우 동일한. identical. 안 되겠지. 그지? dissimilar 이런 거는 되는데 반이어 굳이 헷갈리면 안 적어도 돼, 얘들아. 괜히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유의어라도 제대로 적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앞서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런 표현들 과거 분사로 앞에 있는 the very same object 대신 이제 꾸며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계속 사실 in fact 우리는 would be inclined to, be inclined to 줄쳐주세요. 뭐뭐인 경향이 있다. 그치? tend to랑 같은 뜻이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너무 쉽잖아. be prone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당연히 예술 갤러리에 있으니까 예술의 형태로서 해석하면 돼. 됐어, 여기까지? 그리고 ing 왔어. 주어 있고 동사도 있고 그지? 다 마무리가 돼서 콤마 찍었지? 근데 ing가 왔다는 거는 분사구문이라는 거네. 근데 얘들아 본문에는 describing이 아니라 describe가 왔어. 이거 오타야. 근데 오타로 온 describing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 워크북에 describe, 원래 수능 특강 본문에는 describing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describe를 발견하다로 외웠을 거야. 그치? 발견하다, 찾다, 발견하다. 근데 describing으로 오타가 됐어도 괜찮다고. 묘사하고 설명하는 거니까. 맞아요. 갤러리 안에 있는 그 음료수 캔은요. 당연히 예술의 형태로서 해석이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서
뭐까지 하니? 비판까지 하는 거야. 아, 너무 그지? throw away, materialistic, 물질주의적인. throw away는 막 버리는 거니까 낭비적인. 낭비적이고 뭔가 물질주의적 사회를 describe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술적인 형태로서 우리가 인지하고 해석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갤러리에 이게 한낱 쓰레기였는데 갤러리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걸 만약에 예술 작품으로 누군가한테 판다고 생각했을 때 그치?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뭔가 굉장히 낭비적이고 사치적이고 그리고 물질주의적인 그런 사회를 발견하게 된다. 사회적인 비판이네. 그치? 왜? 해석은 다양하니까. 즉 결국에 사회의 비판적인 의미를 담은 예술 작품으로 해석한다는 얘기네. 똑같은 캔이 어디에 있으면? 인 갤러리에 있으면. 그지? 그러면 이 캔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사회 비판적 의미를 담은 예술 작품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어?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이 내용을 통해서. 그지? 터치가 안 먹지? 미안해 얘들아. 됐다. 왜 이래? throw away, materialistic. 마지막 6번 보겠습니다. clearly, 분명하게 어디에 있는? on a sidewalk. 인도 위에 있는 캔의 위치와 versus 그 캔이 on a pedestal in an art gallery. 아트 갤러리에 있는 받침대 위에 전시로 있었을 때와 그지? 이 두 가지의 대비는 결국엔 will influence how부터 얘들아 it까지 초록색으로 체크해 줄 수 있어. 나 지금 패드가 안 먹어. 펜슬이 안 먹어 지금. 됐다. 정말. 이게 뭐지? how부터 it까지 초록색으로 체크해줘. 6번은 노란색. 주제야 주제. 주제입니다. 주제야 주제야. 밑줄 쳐. 됐다. 이제 됐다. 왜 이래. 우리가 어떻게 그 물체를 대상을 해석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influence 영향을 미치다 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 결국엔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 그 방식을 형성할 것이다. 영향을 준다는 얘기니까 만든다, 형성하다, shape 이런 단어. 지시하고 명령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조금 극적으로 표현해서 주제문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맥락상 틀린 단어는 아니라는 거지. dictate는 지시하다, 명령하다 이런 단어기는 한데 dictate, shape 이런 단어가 influence 대신해서 쓰일 수 있어. 그럼 내가 패러를 했어.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나눠줬어. 그치? 그럼 선지에 여기 밑줄 치고 여러분들한테 고르래. 그럼 여기 이제 변형됐을 때 influence 대신해서 그런 단어가 쓰여질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셨지? 알았어. 그 분석본에는 다 세세하게 써놨어. 선생님이. 분석본으로 다시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 자, 결국엔 인도냐 아니면 왜 이러? 나갔다 다시 들어올게.
인도냐, 미술관이냐. 그지? 어디에 놓여져 있냐. 사물의 위치가 중요한 거지. 어디에? 우리가 그 사물을 해석하는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해석. 사물의 해석이 되겠지. 주제 쓸게요. 6번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주제를 써보겠습니다. 물체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물체의 맥락, 그리고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물체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지? 그 역할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물체의 의미를 determining이야 얘들아. determine, 결정하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물체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그러면 해석하는 방식이네 이게 결국. 그치? 아까 이거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 얘기가 지금 이 얘기인 거잖아. 우리가 그 물체를 해석하는 방식, 즉 그 물체의 의미를 결정하는 거잖아. 그치? 뭐 이렇게도 패러가 되네. 결국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패러한 거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그러면 위치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지? 갤러리냐, 인도냐, 컨텍스트, 상황, 맥락 이런 단어거든. 그럼 그런 단어로 또 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 로케이션에다가 동의 한번 정리해볼까? 그러면 로케이션, 컨텍스트, 또 뭐가 있을까? 사이트, 세팅, 그치? 맥락, 상황, 이런 단어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장소, 플레이스먼트,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장소, 로케이션만 쓰이는 건 아니니까. 플레이스먼트도 장소란 뜻이니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네. 여기요? 어디? 아 여기. 미안해, 내가 너무 빠르지. 마음이 급해서. 얘기해주세요. 다시 보여줄 수 있어. 자, 마지막 지문 하겠습니다. 3번 지문. 얘들아,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고 필기한 내용 바탕으로 한번 리딩을 하고 자야지. 그치? 내용이 더 많이 남을 거야. 필기하느라고 내용에 집중이 안 됐을 수도 있어. 알겠지? 마지막 마무리 합시다. 자, the reliance on the computer as a model for the operations of the human mind. 인간의 마음이 나왔고, 그리고 컴퓨터가 나왔어. 인간이랑 컴퓨터가 나왔어. 뭔가 약간 느낌이 서로 달라. 그지? 인간의 마음은 뭔가 인간의 마음. 뭔가 컴퓨터는 기계적이고 차갑고 이런 느낌인데, 그지? 그에 반해서 인간의 마음은 좀 따뜻하고 뭔가 약간 주관적이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일단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오퍼레이션 작동입니다. 인간 마음의 작동을 보여주는 as a model, 모델로서 컴퓨터에 의존하는 것은, 즉 무슨 얘기냐? 인간 마음을 컴퓨터에 비유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may well prove to be, may well 아마 prove to be 드러날 것입니다. as limited as an earlier fascination with behaviorism. 과거에 우리가
행동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매료된 적이 있었거든. 그때도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즉 과거의 행동주의에 매료된 것만큼이나 limited, 제한적일 거야. 인간 마음을 컴퓨터에 비유해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limited, 제한적일 거라고. 뭐만큼이나 과거의 행동주의에 매료된 것만큼이나. 어쨌든 제한적일 거라는 거네. 그치? 뭐야? 주제문이야. 그리고 얘들아 잘 봐. as 원급에서 맨날 어법으로 동등비교라고만 배웠지. 이제 우리 독해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잖아. 자, 만약에 독해할 때 as 뭐 원급 as가 나왔어. 그리고 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거고 앞에도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주어 동사가 나오든 어쨌든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니, 그치? 그럼 as 뒤에 있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뭐뭐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사실 얘는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있는 거야.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뒤에 그것만큼 이러해. 앞에 있는 거 정말 정의 시간이 없고 뒤에 문장이 길으면 그래서 뒤에 있는 거 굳이 안 보고 앞에 있는 것만 호닥 보고 문제를 푸셔도 돼요. 앞에 있는 부분이 완전 핵심이니까. 그지? 좋아요. 그럼 주어 어딨어? reliance야. 동사는 may well, 아마 뭐뭐일 것이다. 그치? 아마 뭐뭐일 것이다. 뜻을 필요 없어. 니네 다 외웠을 거 아니야. 조동사, 동사 원형으로 온 거지. 그지? prove to be는 뭐뭐인 것으로 드러나다. 드러나다. 혹은 입증되다. 증명되다. 뜻이 왜 이렇게 많아. 그지?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입에 맞는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제한적이라는 거잖아.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를 활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제한적인 거죠. 자, limited 제한적이다. restrict 아까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썼던 단어들 이렇게 썼는데도 실제로 틀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또 constrain 이런 단어도 있다는 거지. 그치? 제한적이다. restrict, constrain, limited 이렇게 세 개. 자, 그럼 정리해봐.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컴퓨터에 비유하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비유하자. 그러면 거기서 뭘 느낀대? 한계를 느끼게 될 거래. 그렇게 비유하잖아? 한계가 있을 거야.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어때? 제한적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치? 얘들아 1번 주제문이야. 주제문 이미 얘기했어. 인간 마음을 컴퓨터에 비유하는 것. 컴퓨터에 의존하는 것. 다시 말해보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리학자들은 1번과 같은 주제,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에 비유하며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벌써 인지하고 있어. The flaws of the mind as computer metaphor. 아까는 reliance라고 하는 단어 이용했잖아. 그치? reliance, 의존이란 뜻으로 dependent, 당연히 dependence랑 바꿔 쓸 수 있고 의존이란 표현을 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줬어. 뭐라고? 메타포라고. 비유라고 밝혀줬어. 그치? 컴퓨터에 의존한다는 건 컴퓨터에 비유한다라는 표현인 거지. 근데 심리학자들은 이미 1번을 알고 있어.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인식, 이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것들, 인지, 지각, 이해, 인간의 마음, 이런 것들 컴퓨터로 비유하는 거 한계가 있어. 이걸 이미 심리학자들이 알았다고. 자, flow라고 하는 단어 좀 체크해 볼게. 결함이란 뜻이야. 결함, 실수. 인간의 마음 컴퓨터에 비유하는 것에 대한 결함을 이미 벌써 인지하기 시작했거든. 결함, defect라고 하는 단어. 또 뭐가 있을까? fault라고 하는 단어. 또 뭐가 있을까? shortcoming. 한계, limitation. 이런 표현들 복수로 나왔으니까 다 S 붙여도 되고 선생님 그냥 원형으로 썼지만 이런 형태로 다 바꿔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 초록색으로 밑줄 칠게. 이미 뭐에 대해서 알고 있어? 컴퓨터 비유에 대한 한계를 flow라고 하는 단어로 패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한계가 있다. 이 단어를 이렇게 flow라는 단어로 바꾼 거구나.
자, 그러면 그래? 컴퓨터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이미 심리학자들이 알았어? 자, 그럼 이제 컴퓨터 비유하면 안 되겠네. 그쵸?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에 비유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some 어떤 심리학자들은 컴퓨터에 비유하는 거 대신에 이런 방법을 썼어. 그리고 다른 심리학자들은 누구를 포함해서 such as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포함해서 자 이렇게 유명한 사람까지 포함한 아덜스의 주제가 있겠니? some의 주제가 있겠니? 당연히 아덜스의 주제가 있는 거야. 그치? 구체적인 누구? 브루너라고 하는 어떤 고유 명사를 써가면서, 그치? 그리고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제 다 아덜스 이하에 주장되는 내용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일단 어떤 심리학자들은 have turned to cultural and anthropology는 anthro. 이거 사람이야. 그치? 그래서 문화인류학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어디에 눈을 돌렸대? 문화인류학에 눈을 돌렸대. As a way of understanding the factors outside any particular individual's brain. 그리고 대절 이하가 또 꾸미고 있어. 어쨌든 도움을 줘, 안 줘? 도움을 줘, 안 줘? 주지. 대뒤에 help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를 도와준다는 얘기니까 좋은 거지. 그지? 컴퓨터의 한계 때문에 지금 다른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이 좋은 거야.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눈을 돌렸다. 근데 굉장히 좋네. 도움을 주고 있네. 이렇게 흐름을 체크하면 돼요. 문화인류학이 어떤 방식이냐? 바로 outside any particular individual's brain. 어떤 특정한 개인의 뇌 밖에 있는 요소들, 우리 뇌 밖에 있는 요소들,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방법으로서 우리가 문화인류학이라는 학문을 이용한대.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지? 인간의 인지나 이해 이런 것들을 뭔가 적용해서 우리가 풀어내는 데 있어서 문화인류학을 도움을 받는다. 자, 그리고 심지어 어떤 요소? 이런 요소. 그런 요소들은 개인이 make sense, 세상을 이해하고, 그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요소래. 다시 갈게. 어떤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그 대안책 1번으로 문화인류학에 포커스를 맞췄어. have focused on 이렇게 바꿔도 괜찮겠지. turn to 대신에. 자, 문화인류학이 어떤 방식이냐면 바로 개인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외부에 우리 특정한 개인 뇌 외부에 있는 그런 여러 요소들 있지? 그런 요소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해하는 방법으로 문화인류학이라는 학문을 선택하게 됐다는 거야. 괜찮지? 그럼 대안 1번. 뭘 선택했다고? 문화인류학. 컴퓨터에 비유하는 거 대신에 뭐를 어떻게 했다고? 문화인류학을 선택했다고. 근데 그 문화인류학 어디에 뭐 어떻게 한다고? 개인, 두뇌, 밖에 존재하는 요인. 그지? 근데 그 요인 누군가가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요인이야. 그치? 그러한 요인 강조. 문화인류학이.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볼게. help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자리 make sense. 그럼 그 앞에 투부정사도 올 수 있는 거지. 그치? 투 붙었다고 틀린 거 아니야. the factors 얘가 선행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대절 이하는 월드까지 가로 닫고 factors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선행사 복수 factors가 와서 helps 시험 문제 나 안 나? 이런 거 나. 이런 거 난다고. 누가 봐도 날 것 같지 않니 얘들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 아웃사이드 이하 브레인까지가 지금 너의 눈을 지금 흐리게 만드는 거야. 그치? 그래서 factors 뒤에 있는 대절 이하 help s 붙이면 틀려. 얘가 선행사니까. 그럼 대절 이하가 사실은 얘를 꾸미는 거지. 그치? 이해하다, comprehend. 자, 그럼 이제 주제가 나오기 시작해. 아덜스. 자, 어떤 사람은 문화인류학에 집중하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심리학자들은 제롬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아덜스에 포함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인지심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이래. 어쨌든 그 유명한 브루너를 포함한 다른 심리학자들은 find that 이하를 발견했대. The computer analogy. 얘들아 analogy 이거 뭐야? 비유. 아까 비유 뭐 썼어? metaphor. 비유 metaphor, analogy 썼지, 그치? 근데 하나 더, comparison이란 단어도 있어. 비유. 자, 컴퓨터 비유는 아까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자, 그러한 한계가 있는 컴퓨터 비유는 carry, 수반합니다. 그것과 함께 unfortunate shift. 당연히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하겠지. 한계가 있는 놈인데. 그래서 unfortunate 문맥 어휘 fortunate로 쓰면 당연히 틀리게 되는 거지. 그치? on을 붙여서 부정적으로 쓰여야 돼. unfortunate가 굳이 아니더라도 좀 안 좋고 나쁘고 악화된 그런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야. 괜찮지? 불행한 변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해 이렇게 방향 제시해주고 있어. 인간의 마음이니까 인간에서 시작됐으니까 인간의 마음에 의미 구성이 이루어졌어. 그지? 인간의 마음 의미 구성이 이루어졌어. 근데 그 의미 구성이 컴퓨터로 갔잖아. 그러면 이제 정보 처리로 넘어가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렇게 즉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에 비유하게 되면 컴이라고 쓸게. 근데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 그치? 이미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결국 이거를 다시금 대꾸해서 비유적으로 쓰면 의미 구성을 정보 처리화 시켰다는 얘기인 거야. 이걸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불행한 전환이라고 했으니까 변질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변질됐어 지금. 자, 브루너의 이런 숙고는 reflection, 성찰, 숙고, 고민, 오랫동안 그지 깊게 생각하는 거. 브루너는 아덜스에 포함됐던 사람이야. 그치? 아까 아덜스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인 거야, 계속. 그치? 자, 그럼 브루너의 어떤 뭐에 관한 the limits of the machine model. 기계. 얘들아, 기계 모델. 아까 뭐를 예시로 들었는데 컴퓨터, 기계잖아. 컴퓨터를 포함한 기계 모델의 한계에 관해서 브루너와 아덜스들은 계속 고민하고 고찰했어. 그러한 숙고는 그러니까 그런 단어 뭐 있는데 오랫동안 고민하고 깊게 deliberations 브루너의 관점은 perspective 해도 될 것 같아. contemplation 써주세요. 이렇게 deliberations 이거 A야. perspectives, contemplations reflection이랑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다.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숙고했어. 자, 그러한 브루너의 숙고는 lead 그가 다시 어느 쪽으로 향하도록 이끌었냐? To a humanistic emphasis on narrative and storytelling as essential ingredients. 뭐 하는데? In understanding human cognition을 이해하는데. 인간의 인지, 지각, cognition. 인간의 인지라는 건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거야. 그치?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정신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인간의 이런 인지,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ingredient, 요소로서 어디에 내러티브 말하는 거야. 인간이 말하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스토리텔링 말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한 것에 관한 인본주의적인 강조로 다시금 돌아가도록 이끌었대. 그러니까 브루너를 포함한 다른 심리학자들은 컴퓨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풀어내고 표현해내는데 그래서 그냥 그거를 어느 쪽으로 다시 인간한테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으로 인간의 마음을 그냥 풀자. 내러티브에서 인간의 인지와 마음을 풀자. 스토리텔링으로 그냥 직접 얘기하자. 그런 인본주의적인 강조로 다시금 돌아갔단 얘기야. 그래서 백이 쓰인 거고, 자, 휴머니스틱은 인본주의적 이런 단어. 인본주의적 강조에 접근을 두고 있다. 인본주의적 강조 접근. 자, 인본주의적은 결국 인간 중심으로 간다는 거니까 human centered 뭐 이런 단어로 바꿔서 패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어쨌든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은 컴퓨터와 정반대의 대조적인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 cognition 인지한 거지. awareness 이런 거. 요약의 형태로 쓰일 때 인간의 마음, 인간의 인지, 인간의 인식, awareness 이런 거 다 패러되는 거야. perception 괜찮아. 그치? 이런 것들 다 패러돼서 요약의 형태의 선지로 나오는 거라고. 왜냐면 지금 키워드잖아. 인간의 마음, 그리고 컴퓨터, 비유 이런 거 지금 이 지문의 핵심적인 단어인데 당연히 요약의 형태의 핵심 단어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그것은 이런 브루너의 고찰이 결국 비유적인 표현을 썼는데 매력적인 지적 여정이라고 할 수 있대. 컴마 동격입니다. 그것은 결국엔 매력적인 지적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 꾸미고 있고 reveals both the power and the limits of computer as guides to the way we think.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방식의 가이드로서, 안내자로서 컴퓨터가 당연히 힘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한계점도 같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가이드로서의 컴퓨터의 힘과 한계 둘 다를 보여주고 있는 브루너의 고찰이야. 다른 아덜스의 인본주의적 강조야. 이런 접근이야. 라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이미 주제를 말해줬고 심리학자들은 이미 한계를 인식하고 있어서 그래서 썸과 아덜스로 나눠서 대안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마지막 정리해볼까 그럼? 결국 아덜스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 뭐냐? 최종 지향하는 최종 지향 목표는 뭐냐면 결국 아까 말했던 인본주의적, 그지? 강조. 또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리밋, 한계를 동시에 이해하는 거야. 주제각과 잘 봐. 심리학자들은 이미 벌써 인식하고 있었지. 그러한 문제점들을. 그치? 그래서 썸과 아덜스로 대신해서 대안을 얘기해주고 있었어. 대안적인 이라는 alternative란 단어가 본문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주제가 이렇게 뽑혀서 나온 거야. alternative. 대안적인 perspective. 관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 온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human cognition 말고 인간의 마음, 인지, 뭐 다 awareness, perception 뭐를 넘어서서 컴퓨터의 한계가 있다며. beyond the computer 뭐하러? 컴퓨터 모델을 넘어서서 인간의 마음과 정신, 인지에 관한 대안적인 그러한 퍼스펙티브. 그게 뭔데? 썸이 주장한 내용과 아덜스가 주장한 내용이 되겠지. 그지?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정리해. 했던 거 지금 또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썸 아덜스가 주장했던 내용들 다시금 한 번 더 집에 가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얘들아.